네, 스포트 역전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2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 과연 나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이코노미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모처럼 만에 오늘 반등하는 날이다 보니까 두 분을 모신 이 마음이 좀 편하네요. 김태성 본부장님, 우리 어제도 만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랑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네. 보니까 저희의 안색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어쨌든 긍정적인 재료 찾자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엔 반도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하고 조금 달라요. 그렇습니다. CPI 얘기 살짝 해보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CPI는 사실 제가 주 초반부터 크게 시장에 큰 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지금 좋은 이유, 네. 이 반도체 IT의 선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지금 이 중소형 개별 주단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전공정, 후공정 할 것 없이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 갈 종목을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PI보다도 어쨌든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의견을 좀 주신 상황인데 김종효 이사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CPI가 중립 수준으로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우리 시장 안에 호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에 대한 분석 어제 밤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려를 덜었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그 유가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의 지표는 8월 중순까지의 집계표입니다. 근데 지금 9월 중순이 돼가고 있는데 유가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헤드라인 유가하고 그다음에 개솔린 유가는 앞으로도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문제는 앞으로 물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가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지표는 우리한테 좀 약간 위안을 주는 그런 지표가 발표됐지만 앞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이제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졌고 올해 내로는 없어졌고 내년도에도 과연 언제 내릴까에 대한 고민이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중립적인 이슈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국내 증시는 그동안 개별 종목군들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다가 오늘 들어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또 반도체 업종과 2차 전지 업종이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면 이 둘이 주도주 아니겠습니까? 네. 주도주가 일단 반등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연속성은 문제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PI에 대한 의견 두 분께 함께 여쭤봤고요. 자, 그럼 이 시간 안에서도 튀는 종목들이 있어서 바로 5개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영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뉴욕 증시 최대어로 꼽히는 암의 상장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주 활기가 시장 안에서 엄청 뜨겁습니다. 그 안에서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의 매수세도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안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오늘장 고점 부근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과연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되는 것인지 잠시 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 머티리얼즈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기관이 6거래일 연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순매수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요. 장중 10%까지 고점 높였고 현재도 유지하고 있네요. 최근 올랐던 종목을 보면 윗꼬리 달고 장 후반에 좀 내려오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의견 더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MP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타버스 관련주 흐름도 좋은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이 챗 GTP에 이어 메타버스까지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을 넘어 메타버스까지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결국 다수의 파트너들과의 협업이 이어질 것이고 그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21%까지 고점 높였고 현재는 반납 11%가량 오름권역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촌도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이 코스닥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스펙 삽병 이후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첫날 상한가 갔고 둘째 날도 26%. 그 이후에 이틀 정도 조정받더니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 흐름 이대로 더 가는 건지 만약 들어가고 싶다면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SK바이오팜인데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질환, 수면질환 관련한 신규 물질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그 안에서 순환매 형식으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SK바이오팜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잠시 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두 분의 의견 챙겨보도록 할까요? 준비된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모두 매수, 지금 이 시점에서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OLED 장비주 강세가 오늘장 정말 눈에 띄어요. 일단 업황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더라고요.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 시점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또 태양광 사업부를 또 분리해서 떼어내면 결국 이제 반도체 하나 남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의 매출의 이 비중이 가장 많은 쪽이 중국발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굉장히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서 과연 이제 중국발 매출 비중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북미 시장의 의존도를 얼마만큼 올해 하반기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올라온 것은 오랜만에 이제 대형주들도 반도체 기준으로 혹은 디스플레이 관련 기준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올라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매출 안에서의 이 나라별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얇은 층의 막을 정밀하게 쌓는 이 ALD 기술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기술력으로서는 크게 문제없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실적에 대한 부분 불확실성만 좀 제거가 된다라고 하면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 IT 기업들의 특성상 사실 실적들을 보고 나서 투자하려고 하면 이미 올라가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의 말에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를 지금부터 천천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까지 네. 있다. 지금 자리 오늘만 놓고 보면 급등이긴 한데 여기서 천천히 모아가서 길게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십니다. 김종효 이사께도 한번 물어볼게요. 수출 데이터 보니까 디스플레이는 수출이 소폭 증가하긴 했는데 이걸 OLED 쪽에서 많이 견인해줬다 하더라고요. 이게 또 연관이 돼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기대감 유효합니까? 네, 일단 이 회사의 주력은 반도체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디스플레이 쪽도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감은 당연히 장비주들에게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김태성 이사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사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하이닉스 매출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매출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 매출이 역대 최대인 건 맞는데 얼마 전에 사장이 어떤 인터뷰를 했었냐면 대만이나 미국 같은 신규 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ALD라고 하는 게 기존에 이제 CVD 그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기판 위에다가 여러 가지 화학적 화합물을 계속 단계로 쌓아서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다시 깎아내고 이온 주입해서 전기가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반도체의 기본 원리인데 CVD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증착 장치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여러 물질을 한꺼번에 쏘고 한꺼번에 쌓았습니다. 근데 ALD로 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이제 하나하나 쌓인다는 거죠. 그 안에 쌓이는 물질들을 하나하나 방막으로 쌓아가는 형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미세 공정에서는 CVD는 오류가 많이 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수율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첨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ALD 쪽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닥 처음 출발하고 나서 대장주 중에 대장주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와 관계가 끊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나락으로 가기 시작했죠.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매출이 있을 때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가 네. 하이닉스가 빠지면 매출이 급감하는 양상을 반복하면서 주가도 널뛰기, 실적도 널뛰기였는데요.
지금 이 회사의 최근의 특징은 그 ALD를 기점으로 해서 과연 글로벌리하게 매출처를 넓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만약에 넓히는 것, 사장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현재 주가도 그렇게까지 비싸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김태성 이사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하면서 중국 쪽에 지금 비중이 높은 건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지만 향후 대만과 미국 쪽으로 매출량을 늘릴 수 있다면 ALD의 전반적인 확산이 반도체와 그리고 이 LCD 쪽으로, OLED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사이의 우정이 싹트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에 고개를 막 굉장히 또 끄덕끄덕하는 김태성 이사님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두 분 다 매수의 의견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 머티리얼즈 준비되어 있는데 이 현 구간에서 10% 오름권이 52,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을지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본부장님, 이 반도체 업황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을 앞뒀다라고 하는데 하나머티리얼즈의 장점은 뭡니까? 일단 뭐 하나마이크론을 포함한 이제 전공정 업체들까지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반도체 업황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거의 다 지나왔음을 저는 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식각 공정에서 이제 포커스링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재고가 줄면 다시 만들어야 되죠. 네. 다시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기계들이 많이 돌아가야 되고, 기계들이 많이 돌아가게 되면 이 교체 주기가 빨라집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또 전공정 쪽에서 이제 수요도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결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정 세분화로 를 인해서 이 교체 수요의 증가가 굉장히 또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하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참 시점이 절묘하게 또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규 공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물량이 이제 늘어나는 그 시점에 신규 공장까지 가동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 과연 지금 시점에서 트레이딩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얼마만큼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하나마이크론이 조금 더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만약 북미라든지 대만 쪽에 이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크거든요. 근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하나머티리얼즈 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먼저 좀 주가가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길게 보시기보다는 저는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수익을 줄 때 챙기지 못하면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두 기업의 약간의 다른 트레이딩 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다 매수긴 했는데 트레이딩 관점이 좀 달랐다라는 점, 조금 더 짧게 보는 쪽이 하나머티리얼즈 기억해 보겠고요. 뭐 동의하세요, 김종우 회사님? 네,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가 정말 4분기에 업턴을 해서 가져가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그동안 후공정만 올랐잖아요.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까지. 물론 세 기업 아직 더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전공정과 소재 쪽에서도 종목군들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소재 쪽에서도 하나머티리얼즈를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강세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증설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증설의 시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투자를 좀 늘릴 수 있는 4분기에 공장이 완공되면서 만들어내는 물량이 한 2배가량으로 증가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가격이나 마진율은 조금 뭐 생각보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매출이 급증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어서 상승 탄력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볼까요? NP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P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일단 X를 든 김태성 본부장은 O를 들었죠.
저는 네. MP는 사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메타버스에 정말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을 본다라기보다는 지금은 단순 수급에 따른 방향성도 무시 못할 저는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MP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왔기에 만약 오늘 윗꼬리가 정말 확 달리면서 오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단기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세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참 엔비디아가 전체 시장의 참 주인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가는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지금 붙어주고 있거든요. 일단 메타버스도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기에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근의 시장 트렌드를 좀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두 번 정도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투자를 해서 뭐 가치와 밸류를 좀 기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효 의사도 예측 의견 좀 넘어가 볼까요? 일단 삼성전자 XR 이야기만 나오면 주가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기술적인 모습은 저도 뭐 단기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 네. 있는데 다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예전만큼 열풍이 불 가능성은 일단 높지가 않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메타버스가 과연 킬러 앱이 나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MP의 역할도 뭐 역할이겠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산업 자체로 만약에 모멘텀을 받으려면 뭔가 이쪽에서 킬러 앱도 나오고 그다음에 강력하게 뭐 시세가 붙을 수 있는 주변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좀 동반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라서 저도 뭐 일시적인 반등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추가적인 반등 정도는 더 고민해 볼 수 있으나 과연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X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랐던 두 분의 의견이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준비된 종목은 율촌입니다. 스펙 합병 이후 연휴 오름세를 좀 보였는데 이 시점에서의 의견 궁금한데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의 의견으로 일치가 좀 됐어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김종효 이사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오늘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뭐 X입니까? 너무 단순합니까 질문? 그렇지는 않은데 네. 저는 이 종목의 명확한 상승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정도의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네. 이유, 스펙 합병에 의해 수급적인 이유, 뭐 그 정도를 제외하고 과연 그렇게 달려갈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단기의 어떤 수급적인 이슈로 이 정도 달려왔다면 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도 곧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업황, 뭐 철강 이슈 이런 것들로 움직인다면 대안이 너무 많지 않나요? 상대적으로 싸 보이고 올라갈 수 있는 대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굳이 이 종목을 선택할 이유가 있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율촌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태성 본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강관 시장의 기대주다 이런 말이 시장 안에서 있긴 하거든요. 저도 앞선 이사님의 말에 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해당 섹터의 대장주로 볼 수 있는 다른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의 수급의 변화가 많은 이 시점에 굳이 우리가 트레이딩을 좀 쫓아서 따라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현재 위치에서 이제 율촌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가격적으로 시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나 그 외에 조금 가치를 좀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가치를 논하기에는 그렇죠. 아직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라는 재료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챙겨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SK 바이오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뭐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돌아가면서 지금 이슈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종목 차례인가 봅니다. 현 시점에서의 의견 궁금한데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들어오고 외국인은 오늘뿐만이 아니네요. 지금 4거래일 연속 매수. 일각에서는 이제 주가도 바닥권을 탈피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저는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뇌전증 시장이라고 불리는 이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사의 특허가 만료가 됨으로써 SK 바이오팜의 이 세노바메이트의 주가의 탄력이 혹은 이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또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보여주는 실적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가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에 기술 수출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중동 쪽과 좋은 링크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상승률이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시세를 노린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길게 한 반기 정도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 실적의 개화를 좀 기대를 하면서 천천히 투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또 포인트가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SK 바이오팜 현재 위치도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효 이사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일단 시장 안에서 뭐 비만, 당뇨 치료제 거기에 이어서 또 다른 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에서 순환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재료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메인은 뭐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도 뭐 비만 쪽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쪽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죠. 네. 다만 가장 먼저 그 지금 우리나라 제약업종 쪽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종목이 누구냐를 살펴보면 유한양행입니다. 근데 유한양행이 그렇게 찍은 이유? 다 아시는 것처럼 비소폐암 치료제와 관련된 그 모멘텀 정말 2년 넘게 기다렸던 2년도 넘었죠. 3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선 통과가 됐지만 얀센과 함께 하고 있는 그 FDA 통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온 거죠. 그러면 SK바이오팜도 초반에 상장했을 때 그 뇌전증 치료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시장에 기대감을 부여하고 높은 가격을 부여했지만 그와 관련된 성과가 실제로 나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엮어들다 보니까 이 종목도 거의 뭐 2년 가까운 그런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한양행과 같은 경우로 갈지 100% 장담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기다림을 거쳐서 이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과가 나왔을 때는 해당 종목군들은 과연 뭐 바이오의 특성상 뭐 밸류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대감이 더 빨리 고려가 되는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 후자 쪽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기대감은 현실화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SK바이오팜도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SK 바이오팜 매수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두 분이 보고 있는 좀 매수해도 괜찮을 만한 유망한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뭘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좀 볼까요? 김태성 본부장은 TLB, 김종효 이사는 KCC를 선택했는데 TLB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결국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은 낸드 쪽도 그렇고 D램도 그렇고 가격이 이제 회복이기 때문에 저는 DDR5의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기업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TLB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TLB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라든지 뭐 AMD 이제 하반기에 굉장히 또 많은 이 DDR5가 또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따른 수요 증가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TLB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요. 최근에 이제 바닥이다라고 할 수 있는 22,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3만 원 혹은 3만 5천 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전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부진했던 실적을 하반기에 좀 만회를 하면서 주가의 퍼포먼스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가의 퍼포먼스 기대된다.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보고 있는 TLB 김태성 본부장의 의견이었고요. 김종효 이사는 KCC를 선택했어요. 어쨌든 주가 측면에서는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잖아요. 묵직하죠. 그런데 이 종목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네. 모멘티브 인수하고 그 실리콘 가격, 유기 실리콘 가격이 급등했을 때 그때 40만 원까지 정말로 엄청나게 달렸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목해볼 포인트는 연초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는데요. 그때랑 지금이 논리가 똑같죠. 연초에 반등을 시도했을 때도 중국의 유기 실리콘 가격이 돌고 있다,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반등하는 듯했더니 재차 내려가면서 네. 이 종목도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기 실리콘과 메탈 실리콘 가격이 그때보다도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체 실적의 50%가 넘는 유기 실리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유리를 떼어냈기 때문에 도료 기업이잖아요. 페인트 기업. 근데 페인트 마진율이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특수성 페인트들, 예를 들어서 뭐 차에 바르는 것, 그다음에 뭐 배에 바르는 것 이런 것들이 워낙 최근에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OP 마진이 지금 한 11%를 넘게 회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페인트라고 하면 뭐 성장이 뭐가 있겠어, 뭐 이익이 뭐가 남겠어라고 하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마진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유가증권의 금액이 1조 7천억이 넘는데 지금 시총이 2조를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자산 가치가 주당 70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3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PB 한 0.5배만 회복해도 35만 원인데 그 정도까지 가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30만 원 정도까지의 회복은 실적 회복만 이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어도 더 살만한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지금 24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매수가를 한 23만 원 정도로 보셨잖아요. 함께 기억해 보겠고요. 27만 원의 목표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두 종목을 확인해 봤는데 그 외에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5개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러분들도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